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출신의 소설가 나탈리 골드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글을 쓸 권리가 있다. 쓸데없는 자책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라. 이 책은 글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바이블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뼛속까지 데려가서 써라. 나탈리 골드버그 지음. 첫 마음 종이와 연필. 첫 생각을 놓치지 말아라. 멈추지 말고 써라.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아니다. 편집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라. 눈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라.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작가와 작품은 별개이다. 세부 묘사는 글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라. 작가는 비를 맞는 바보이다. 잘 쓰고 싶다면 잘 들어라. 글쓰기는 사랑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꿈에 대해 써라. 그냥 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평범과 비범은 공존한다. 이야기 친구를 만들어라. 자신이 사는 마을을 순례하라. 삶을 사랑하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음식에 대해 써보라. 네가 사랑을 믿을 때만이 사랑이 네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주는 법이지.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자신이 경험한 인생에 대한 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 글을 쓰려면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니 작업실을 정하라는 내용이다. 집에서 나가라. 설거지에서 벗어나라. 글을 쓸 수 있는 카페로 달려가라. 읽는 데에서 끝내지 말라. 부디 써라. 그리고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지 배워라.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글을 써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글쓰기는 매번 지도 없이 떠나는 새로운 여행이다. 맨 먼저 필기구를 생각해보자. 원고를 손으로 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빠르게 써지는 필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생각이 손이 움직이는 것보다 언제나 앞서 달려가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며 글을 쓰는 학생들도 있다.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야만 저 반대편 심장부에 이룰 수 있다. 눈물을 흘리는 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눈물을 넘어 진실을 파고들어라. 이것이 원칙이다. 손을 계속 움직여라. 방금 쓴 글을 읽기 위해 손을 멈추지 말라. 편집하려 들지 마라. 문법에 얽매이지 말아라. 마음을 통제하지 마라.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둬라. 논리적 사고는 버려라. 두려움이나 벌거벗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무조건 더 깊이 뛰어들어라. 거기에 바로 에너지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첫 생각에 불을 활활 붙여주는 것이다. 첫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번쩍하고 빛을 낸 불씨이다. 이 불씨의 뿌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잠재력과 맞닿아 있더라. 하지만 대개 우리 내부의 검열관이 그 불씨를 진화해버린다. 소설을 쓰겠다는 결심은 좋다. 하지만 훈련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훈련은 공연에 앞서 무용수가 몸을 풀고 시합 전 육상 선수가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똑같다. 글을 쓸 때 나는 시를 쓰고 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을 제한시키지 말아라. 그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졸작을 쓸 권리가 있다 라고만 하자. 그저 많은 글을 쓰겠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한 달에 노트 하나를 채우는 것으로 내 임무를 다한다. 그저 이 노트를 채우면 그만이다. 그것이 내가 정한 나의 글쓰기 훈련법이다. 글쓰기는 재갈을 물리지 않은 이상 야성이 숨쉬는 공간이다. 지금 당장 자리에 앉아라. 지금 당신의 마음이 달려가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적어 내려가라. 무엇이 다가오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것을 잡아라. 당신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쓰레기 같은 글만 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글쓰기를 멀리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평소 쓰고 싶은 주제가 떠오를 때마다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노트를 따로 마련해두자. 일상 속에 숨어있는 글쓰기의 재료들을 찾아내는 훈련이 될 뿐 아니라 글쓰기가 바로 당신의 인생과 그 인생에서 탄생하는 산물임을 깨닫게 한다. 1.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빛의 성질에 대해 써보자. 2. 기억이 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보자. 3.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주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골라서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글을 써보라. 4. 한 가지 색, 예를 들면 분홍색만을 생각하며 15분 동안 산책해보자. 5. 오늘 아침 당신의 모습을 적어봐라. 6.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를 시각화해봐라. 7. 떠남에 대해 써보자. 8.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기억은 무엇인가? 9.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10.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써봐라. 11.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묘사해봐라. 12. 시집 한 권을 꺼내 아무 쪽이나 펼쳐 마음에 드는 한 줄을 골라 적은 다음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글을 써보자. 13. 동물이 되었다고 상상해봐라. 당신은 어떤 동물인가? 게으름을 물리치고 글쓰기 작업에 들어가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설거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글을 쓰기 싫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글을 쓰기 시작해라. 자기 속의 작가를 내면의 편집자 또는 검열과 분리시키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만 작가가 자유롭게 호흡하고 탐험하며 표현할 공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수업 계획을 미리 세워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상황에 겁먹지 않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충실하려 애쓴다. 그리고 매번 이 방법이 옳다는 것을 깨닫는다. 비결이 있다면 마음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작품을 쓸 때 모든 것을 항상 처음 대하는 기분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아이들 책상 밑을 한번 보세요. 바닥이 온통 신발에서 묻어온 흙 때문에 아주 지저분하죠. 정말 좋은 신호예요. 봄이 왔다는 신호이니까요. 무엇에 대해 써야 할까?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그런 다음 그 속으로 파고들어라. 당신이 가지 못하는 곳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라. 우리의 잠재력은 지구 표면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하수와 같다.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당신 마음속에 은유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을까? 그저 평소의 사고방식에서 한 발 물러서서 머릿속을 지나가는 생각들을 계속 기록해보라. 글을 쓸 때는 모든 것을 풀어줘라. 아주 쉬운 말로 단순하게 시작하고 당신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애써라.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절대 자신의 에고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대로 연출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그저 하나의 인간 존재임을 드러내 보인다는 뜻이다. 바보가 되어 시작하라. 고통에 울부짖는 짐승처럼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시작하라. 나를 괴롭히는 강박관념들을 목록으로 정리해본다. 작가란 결국 자신의 강박관념에 대해 쓰게 되어 있다. 예술가로 살기란 절대 쉽지 않다. 예술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절대 그 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세부 묘사는 글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라.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순간이 귀하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작가가 해야 할 일이다. 아버지는 그냥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또 증오하는 아버지이다. 그리 글을 쓰도록 해라. 당신은 사라진다. 당신은 그저 당신 속에서 흐르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 적어내고 있을 뿐이다. 세부 묘사를 이용하라. 세부 묘사야말로 글쓰기의 기본 요소이자 단위이다. 작가는 비를 맞는 바보이다. 작가는 인생을 2배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잘 쓰고 싶다면 잘 들어라. 듣는 것이 곧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더 깊이 들으려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글을 쓰게 될 것이다. 들판에 서 있으면 나는 소나무보다 더 외롭다. 밤도 내 죄를 알아. 나를 잠 못 들게 한다. 우리는 정직한 지원과 격려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막상 누군가 칭찬을 해주면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반대로 비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결국 자신은 별 볼 일 없고 진짜 작가도 못 된다는 쓸데없는 믿음만 키워가려 한다. 문장 구조에서 벗어나 사유하라.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는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를테면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 무엇이 당신을 분노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라는 뜻이다. 당신의 글을 읽은 사람이 분노를 느끼게 하는 글을 쓰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독자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강요하지 말고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정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라는 말이다. 글쓰기는 심리학 논문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슬픔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독자의 마음을 슬픔과 기쁨의 골짜기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는 식으로 무언가에 대하여라는 단어를 볼 때 나는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를 들은 기분이 든다. 때로는 평범한 진술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을 때도 있다. 사진을 들여다보듯 하나하나 선명하고 분명한 어휘로 써야 한다. 나는 이야기 바깥에 있었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말은 그 이야기에 당신만의 순결을 불어넣었는지 확인하라는 뜻이다. 그냥 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고유성을 허락하라. 그냥 과일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석류 열매다. 와 같이 어떤 종류의 과일인지 분명히 밝혀주어라. 사물의 이름을 불러 주어 그 사물의 고유성을 만들어 주어라. 창가의 꽃이 아니라 창가의 제라늄으로 묘사하는 편이 훨씬 좋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줄 때 느끼는 기분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쾌한 증명인 것만 같다. 바로 당신의 코앞에 있는 것을 써라. 우리들 코앞에 있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일, 그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평범과 비범은 공존한다. 인디언의 기우제를 보고 이 엄청나고 신화적인 의식을 내가 글로 옮길 수나 있을까? 여기에 신이 있다는 느낌을 어떻게 세부묘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는 그물망처럼 얽혀서 서로의 우주를 창조해내고 있다. 누군가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에게 슬픈 파장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친절하게 대할 책임이 있다. 먼저 자신에게 친절할 때에만 세상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글쓰기를 대하는 올바른 눈이 떠질 때 모든 진실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다루게 된다. 찻잔 하나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찻잔 또는 바위, 언덕, 하늘이나 개미에 대한 글을 쓰고 있을 때 그 대상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 대상들에게 선의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네가 지난달에 들었던 가장 재미있는 소문이 뭔지 알려줘.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면 꾸며서라도 말해봐. 작가는 모든 소문과 지나가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책임이 있다. 이야기꾼은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배워나간다. 내 친구 개인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그것이 정말 멋진 이야기거리라고 말했다. 당신이 수없이 누군가에게 말했던 이야기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보라. 그것으로 글쓰기의 많은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다. 고양이가 움직이는 물건을 응시하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거리에 나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고양이의 태도이다. 길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항상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지나가는 거리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면 절대 길을 잃는 법은 없을 것이다. 아침 10시에 글을 쓰겠다고 작정했다면 꽃장펜을 통해 종이 위에 토해놓게 만들라. 멈추지 마라. 망설이지 마라. 백일몽을 꿈꾸지 마라. 제한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써라. 작가가 되고 싶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아마 그것이 푸른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글은 곤란하다. 이것은 푸른말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라.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자신의 사고 속에 똑바로 서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내가 쓴 모호하거나 분명치 않은 단어와 구절을 모두 골라내라. 우리 인생이 언제나 선명한 것은 아닐지라도 명확하게 인생을 표현해보는 것이 좋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이 순간의 나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당신은 훗날 그만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이 만들어낸 질문에는 스스로 대답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시 더 깊은 단계로 내려가 바로 그 다음 줄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어야 한다. 종이 위에 안개를 옮겨 놓지 말라. 설사 확실하지 않을 때라도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라. 이런 훈련은 문장을 훨씬 힘차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건 그냥 게으름일 뿐입니다. 어서 가서 일하세요. 선승들은 작가의 방은 곧 그 작가의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 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공간이 남는 것이 두려워 모든 구석을 꽉꽉 채워놓는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공허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유와 드라마를 만들어내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글쓰기는 발견의 기록이다. 맞은편 해안에 있는 목적지인 에로티시즘에 도달하려면 천천히 옷을 벗어야 하며 끈기 있게 강을 헤엄쳐 건너야 한다. 거창한 주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에로티시즘이라는 단어를 다루기가 벅차다면 무엇이 당신의 몸을 뜨겁게 만드는가? 당신이 사랑에 빠졌을 때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 당신의 신체 중에서 가장 성적인 곳은 어디인가? 당신이 맨 처음 성애를 느꼈던 기억은? 그냥 쓰고 또 써라. 세상의 한복판으로 긍정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떼어놓아라. 살아있어라. 써라. 충분하다고 느낄 때 한 번 더, 조금만 더 자신을 밀고 나가보라.
당신이 종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사실은 초입에 들어선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항상 끝까지 도달했다고 생각하고 멈추었던 곳에서 조금 더 멀리 나갔을 때 당신은 제어할 수 없는 아주 강한 감정과 만나게 될 것이다. 나의 두려움은 고독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삶을 사랑하라.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인내심과 유머, 감각을 키워라. 의심이라는 생쥐에게 갉아먹히지 말라. 100m 장대 위에서 발을 떼라. 발을 뗀다고 해서 꼭 떨어진다는 법은 없다. 어쩌면 당신은 하늘을 날게 될지도 모른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쓰고 싶다면 당신은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순간이니까 나는 왜 글을 쓰는가? 또는 나는 왜 글을 쓰고 싶어 하는가? 라고 묻되 깊이 생각하지는 말라. 그 대답은 펜을 잡고 종이 위에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진술하라. 설령 왜 글을 쓰려는 것인지 모른다 해도 글을 쓰는 이유를 아는 것처럼 대답해보라.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나는 외롭고 이 세상을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내 속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나 자신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이겨내는 동안에도 글을 쓴다. 그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우리는 모두 전체의 한 부분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글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의 목표는 매 순간 모든 존재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대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은 종이에는 멋진 시를 적으면서 자기의 삶에는 침을 뱉지는 말라는 뜻이다.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비밀이다. 짧은 시를 쓰고 싶다면 10개의 짧은 시를 연달아 써보라. 한 편의 시를 쓰는 데에 산문씩 할애하고 각 시는 삼행을 넘어서는 안 된다. 소재는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것에서 고르라. 죽이지 말라. 급파리를 살려달라고 손발을 싹싹 비비고 있지 않은가. 탈이 동쪽으로 옮겨가자. 꽃그림 서쪽으로 기어가네. 만약 오랜 시간에 걸쳐 썼던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글쓰기에 충분히 몰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더 멀리 가기 위해 인생을 변화시켜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날마다 좋은 날. 이것이야말로 부침이 심한 인생에서 우리가 글쓰기를 향해 가져야 할 궁극적인 태도와 신념이다. 글쓰기를 하다가 막히거나 글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되어갈 때 음식을 주제로 글을 써봐라. 당신은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고독은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법을 배우기 위해 고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이 집에 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해서이다. 할머니는 내가 한 번도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했다. 글쓰기 수업을 할 때 자주 경험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다. 아주 뛰어난 글을 써놓고도 정작 글을 쓴 사람은 그 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현상이다. 사무라이가 되어 써라.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라는 뜻이다. 만약 그 시에 한 줄이라도 에너지가 있다면 그 한 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잘라버려도 좋다. 그 한 줄이 바로 시라는 뜻이다. 나쁜 글은 세상에 이미 너무 많다. 그래서 좋은 글을 단 한 줄만 써도 당신은 유명해질 것이다. 자기가 쓴 글을 쓰자마자 다시 읽어보지는 말아라. 잠시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읽을 때는 항상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은 무엇인가? 작품을 처음 대하듯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읽자.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기회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전사, 즉 사무라이가 되어야 한다. 원고 수정 작업은 새롭게 다시 상상하는 것이다. 당신이 쓴 글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전체 그림을 다시 본 다음 그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세부 묘사를 첨가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운동이든 말입니다. 글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내가 할 말을 하고 살면 스트레스가 숨어있을 공간이 적어집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숲속에 들어가 외치면 됩니다. 아니면 밤에 노트북을 틀고 쓰던가 일기장을 펼쳐놓고 털어놓으면 됩니다. 혹시 압니까?
그것이 당신이 나중에 유명한 작품의 소재가 될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책 한 권 잘 소화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영혼이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실까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아래로 빠집니다. 콩나물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 보면 성장해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좋은 책을 접한다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